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요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코가 꿰인 듯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의심이 생겨요. 단순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동 운명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공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범 관계가 되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범 관계가 되면은 서로가 약점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없는 정당이면은 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죠. 그러나 지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사실상의 준여당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준여당입니다. 삼권분립이라고 그러는데 행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지만은 김명수가 저 친문재인 계열인 친이재명 계열인 김명수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도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위에 있는 힘이 센 사람이라고 보는데 요사이 하는 행동은 완전히 서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검사들이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걸로는 이게 개인 비리입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은 현재로는 민주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남시장 때 한 짓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민주당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막강한 민주당이 또 정권을 그동안에 3번이나 잡았던 정당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정당이 왜 개인 비리 이재명에게 이렇게 코가 꿰인 듯이 끌려다니느냐. 이때부터는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럴 때 의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국민은 의심할 권리가 있는데 특히 권력이 강한 세력일수록 의심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해도 다 무죄 받았습니다. 왜 무죄 받았냐? 대통령이나 이 정당은 그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소 과격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정도면은 이제는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범관계다. 근데 뭘로 공범관계냐? 무엇으로 공범관계냐? 이재명에게 코가 꿰인 듯이 끌려다니는 민주당. 그 이재명과 민주당 사이가 단순한 공동운명체가 아니라 공범관계가 아니냐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실마리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김용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 이재명 이던 시절, 그러니까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동규, 정민용과 공모하여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입니다.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기간 중에 대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김용이 받았다. 이건 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물론 김용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재명의 경선 자금으로,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 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은. 만약 그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생각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 사람들, 야, 이재명이가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드러난 전부 일부겠죠. 항상 이런 부패 사건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하여튼 드러난 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시점이 경선 계절이니까 이 돈이 당내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 개인 비리, 이재명에게 코가 꿰인 듯이 끌려 다니는 것은 요 경선 자금을 통해서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혔으니까 거꾸로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약점이 잡혔으니까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가 꿰인 듯이 끌려다니는 이 민주당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당 해상 사유입니다. 장외 투쟁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깥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험악한 소리 하면서 법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정당은 일종의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 성격이. 그런데 더 해괴한 것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위원장들에게 A4 두 쪽 분량의 친전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했는데 이 글은 거의 전부 다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한반도에서 김정은 이야기, 문재인 이야기, 이재명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일단 간주하고 혹시 이 안에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우리 민주당은 큰 분란과 갈등 없이 단결하고 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등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견제하며 부족하나마 민생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검찰이 왜 이토록 증거 없이 무리하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셨을 것이다. 첫 번째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FC 사건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왜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성남FC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그 기소장을 보면은 얼마나 특혜와 FC 후원금, 그 뇌물입니다. 뇌물을 바꿔 먹었는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 자취도 없이 사라졌대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넘게 저와 제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증거가 지금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검사 앞에서는 안 하느냐 이겁니다. 검사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그 진술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죠. 검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럴 때 써먹어야 되죠. 나는 검사의 이런 추궁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함으로써 검사가 말을 더 못하게 하도록 말문을 막았다 하는 증거를, 그 진술조서가 있잖아요. 진술조서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컨대 검사가 시장 시절에 시장 결재로서 이런 문서가 있다. 여기 보면은 업자와 결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왜
추가 이익이 났을 때, 초과 이익이 났을 때 환수조항을 왜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물으면은 거기는 구체적인 답변도 안 하고 미리 써간 답안지, 진술조서 33쪽 되는 걸 떡 내놓고 여기에 답변을 가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진술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내가 억울하다라고 선전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런 편지로 때우고 있는 겁니다. 벌써 검찰의 약점이 잡혔어요. 김성태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멸됐다고요?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대장동 사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자의 말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왜 이재명에게 코가 꿰인 듯이 끌려다니느냐? 그게 뭐냐? 약점 잡혔느냐? 아니면 공범이냐?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